또 오늘 그냥 다 IT 테크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뭐 엔비디아 봐서도 그렇고요. 엔비디아 관련된 얘기들 또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갈 듯 말 듯 했던 요 자리를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쪽들. 근데 거래가 없어요.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죠. 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매출의 20% 정도를 담당하는 20% 이상이 어디로 나가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로 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2025년 자본 지출 계획이 발표됐는데 놀랍습니다. 이쪽이 30% 늘어나는 걸로 보더라고요. 자본 지출 한 30% 늘어서 580억 달러 전망합니다. 돈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저희가 이거 운영체제 쓰고 뭐 쓰면서 이렇게 돈 많이 내나요? 하여튼 돈 많이 지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 고객 중에 하나가 그렇게 투자를 해? 그러면 땡큐 이러면서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변화 봤었을 때 어제 처음으로 블랙웰, 야, 이게 가격이 공개됐어요. 네. 얼마냐면요. 가격이 51만 5,410달러. 저거 나오면서 네. AMD는 오히려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AMD가 지금 쭉 봤을 때 AMD 상대가 될까라는 생각은 일단 해요. 그렇지, 안 예.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대항마가 될 것 같아요. 브로드컴 약자입니다. 예, 그 티커입니다. 브로드컴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 AMD가 아무튼 네,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메모리가 1440기가입니다.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개 들어가냐면 그 모델 비언노가 4090이 있는데요. 4090 24기가짜리 60대 야. 60개 연결, 24기가 60개 연결되고 거기다가 램 들어가는데 램이 4TB입니다. 거의 괴물이네요, 괴물. 근데 요거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사이즈 보고 와 메모리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안 통한다는 거. 그래서 HBM 쪽으로만 그러니까 HBM 쪽이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거가 보게 그러니까 되면 하이닉스는 램 쪽, D램 쪽에서도 그렇죠. 저렇게 매출이 같이 확 늘어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저 양산화 되지 않으면 저거 다 놓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갈림길이 슥 나오는 단계. 그래서 왜 하이닉스를 여전히 이제 기회만 되면 그래도 계속 봐야 되는 뭐 그냥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힘을 내기를 바라긴 하겠지만 지금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오늘 그거 합니다. 레노버 테크 2024 오늘 밤에 우리 새벽인가 여기 개최가 되는데 요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관련돼서 작년이었나 관련돼서도 얘기 나오면서 한번 좀 관련된 조가들이 툭툭툭 움직였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때 AMD CEO 들어오고, 처음이 AMD CEO인가? 하여튼 그렇고 엔비디아 CEO 들어오고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래도 레노바가 맨 끝단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서 이럴 때 좀 축하해줘야지 뭐 이런 느낌, 가서 한번 얘기를 해줘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얘기 가지고 내일 또 테크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감도 내일까지 해서 약간 있고 오늘 좀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반도체 테크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이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메모리 업황과 네. 지금 비메모리 업황은 완전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 좋았으니까 우리 삼성전자 메모리 쪽도 아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돌아온 건 있을 겁니다. 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주도는 비메모리 쪽이고 AI 칩과 관련된 쪽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이 크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선택해야 될 쪽은 이쪽은 죄송하지만 올라오게 되면 반드시 매도입니다. 하시고 이쪽과 관련된 쪽으로만 계속 몰아가시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잘 안 보여. 미국으로 가세요. 미국 쪽이 훨씬 더 다양한 종목들과 흐름들이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ARM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것도 이런 자리 들어오게 되면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런 게 왜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 변화가 들어오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퀄컴마저도 와, 이것도 이제 요거 눈여겨봤었거든요. 요거 자리 안착만 되게 되면 한번 들어올 텐데 어제 딱 자리 들어오면 쫓아가서 사야죠, 이런 건요. 네, 거래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저항 돌파해서 들어온다라고 되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스냅드래곤
젠 4, 예, 발음이 스냅드래곤 젠 요거 이게 출하량이 원래 이게 지금 최상단에 있는 AI 온디바이스 AI 쪽에 들어가는 AP로 알고 있거든요. 네. 권민치 선생님이 이거 50%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보게 되면 AI 온디바이스 AI 쪽이 성공하나 이런 느낌도 들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르고 그냥 가만히 쓰신 분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는 보긴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그러면 AI에 따라서 IT 수요가 회복되는 국면까지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직 그거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물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는 1.3% 좀 올랐습니다.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탄력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까지 갔다가 실적 그렇게 좀 좋다고 하더라도 눌렀다가 그다음 돌아가다 온 거 보니까 이럴 때 뭐 지지해서 안 빠진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은 메모리 업황 지금 나오는 몇 가지 흐름들만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난야라고 디램 업체 대만에 있죠. 난야 테크놀로지. 예. 이쪽이 3분기 매출 자체가 3분기 매출을 꺾었습니다. 매출이 안 좋을 거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줄고 손실 확대로 얘기합니다. 이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만큼 이게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지금 디램 쪽에서도 그래도 저 4위, 5위 쪽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일단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ASP 그러니까 판매 단가를 올리는 쪽들이 그러니까 보통 수요가 끌면서 사이클을 만들어 갔었는데 지금 수요가 아니라 공급 쪽에서 만드는 과정들 그러다 보니까 공급 쪽이 약간 그러니까 이게 단단한 게 아니에요. 수요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또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일본의 키옥시아 이거 랜드 쪽 아시죠? 네. 그렇죠. 메모리 업체 쪽에 이쪽이 상장 철회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도했는데 철회했습니다. 뒤에서 베인 캐피탈이 열심히 좀 해봐라고 하는데도 안 됩니다. 투자자들은 목표가 1조 5천억 정도 돼야 탈출할 수 있는데 그들이 네. 투자자들의 그 흐름, 그러니까 IPO 할 때 계산해 보니까 8천억 정도면은 이거는 충분하네라고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은 비싸다라고 하게 되면 상장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괜찮았으면 실적하고 이렇게 턴하는 게 강했었으면은 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만약에 좀 또 이제 내년 가서 상황 낮으면 또 상장 준비할 겁니다.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것들 일단 변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하이닉스가 있는 지분 가지고 또 어떻게든 좀 나오지 않나 싶긴데 한데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뭐 삼성은 또 안 좋은 얘기지만 HBM 쪽에 출하량 목표치를 10% 하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은 물론 삼성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분위기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뒤에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DDR4를 꽉 잡고 예전에 LCD 쪽 판 흔들었던 것처럼 저가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DDR4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좀 쳐졌던 것들 반도체 쪽의 움직임들 보시는데 오늘 오랜만에 움직여서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런 건 좀 메모리 쪽에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저는 오히려 AI와 결부돼서 움직인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뭐 SK 하이닉스가 가장 일단은 계속 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런 것 두산이죠. 그 적층 동박 이쪽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엔비디아 납품하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 더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만약에 세게 움직인다 그러면 일단 좀 정리하고 다시 눌림목 보일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그래도 이번에 그 AI 관련된 쪽과 결을 같이 하는 쪽에 반도체 쪽과는 조금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그렇죠.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저항 돌파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다음 자리 좀 들어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력기기 쪽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도 그나마 우리가 수혜를 받는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서 받는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래서 그나마 비메모리 쪽에 우리가 해당되는 회사들은 핵심적인 회사 거의 없고. 그렇죠. 네, 아예 없고, 우리는 비메모리를 안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주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군주를 찾아가자.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주된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기사 나온 것 중에서 FST가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번에 축 처졌을 때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은 FST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관련돼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추적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6년째 바라보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이번에 올라올 때 지난번에 이 자리 막 올라오면서 FST 이제 본격화돼서 그때 공장, 이 공장 짓고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무리하시지 말라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갖고 다시 조정 시에 매수하자. 왜냐면 이게 지금 연관돼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연관돼서 이제 딱 확인돼서 이제 앞으로 매출이 쭉쭉 나오는 시기가 아니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 바뀌는 이제 과정이 적용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런 강할 때는 주고 좀 줄줄줄 흐를 때는 그때 보자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때 매수하거든요. 이런 자리 때, 이런 때 매수하고, 이런 때 매수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빠지는 거 차라리 더 밀리면 더 사야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구간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펠리클이 이제 중요하게 펠리클 얘기가 나왔는데 앞에 붙는 게 CNT입니다. 도전제 가지고 펠리클을 더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이걸 가지고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네 안 되네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문제였었어요. 파운드리가 자꾸 노이즈 나오고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아라는 쪽이지 기술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다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공장 준공한 거 물론 공장 2개를 준공했지만 직접적인 연관인 건 1개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것까지 연관시킨다 그러면 적용되는 기술이 맞아요. 근데 이번엔 한 단계 더 레벨업된 기술이라고 하고 있고 EUV 투과율이 94%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대체할 수 있죠. 미쓰이와 거 88%다 보니까 대체 가능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펠리클 그러니까 덮는 그 보호막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제일 중요한데 한 번 쓰고 버린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그 보호하는 것까지 본다고 하면 수명이 20배까지 늘어난다고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번에 중요한 거는 똑같이 위축됐다가 주가가 훅 뜬다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중기 저항 때 이런 자리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탁 들어왔다가 맞고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거래 터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주춤했다가 다시 확인하고 돌아가는 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 변동성이 있고 또 옛날에 샀던 사람들이 또 막 올라오니까 또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한번 강하다 그러면은 줬다가 다시 밑에서 뭐 또 흔들림 나서 차익 매물 때문에 흔들림 나오면 그걸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비중 관리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